이어가면 되나요 이제? 네, 근데 그게 2018년 경이었나요? 2019년이요. 2019년. 제가 블록체인 취재할 때였거든요. 저는 당시에도 되게 답답했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답답했던 게 다들 이제 업계에서도 블록체인 게임 심의 얘기를 계속 하고 해야 된다, 이거 열어줘야 된다.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모바일 게임 협회나 이런 쪽에서 게임을 관리위원회랑 같이 얘기도 했었고 간담회도 했었어요. 간담회도 하고 막 뭐 풀어달라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게임을 관리위원회 취재를 해보면은 늘 나오는 대답이 심의 신청한 데가 없다. 심의가 들어와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대답이 날라오는 거예요. 취재를 해보면 홍보실 뭐 공보실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게임 개발사 대표님들한테마다 다 얘기해요. 심의를 한번 넣어보셔라. 넣어봐야 뭐가 됐든 게임을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의를 좀 넣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손 때문에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눈치 보기 하고 안 하셨는데 노드부릭이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심의를 넣으셨고 결국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거야. 게임을 관리위원회 입장이 왜 안 되는지. 지금 앞으로 뒤에 얘기할 텐데 우연에 의한 아이템 획득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처음 그리고 나왔죠. 확률 조작 사건도 터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확률 조작 사건은? 네. 그죠. 작년에, 그건 작년에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피투이 게임은 아니죠.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그렇죠. 결국은 사행성이라는 게 엮이는 건데. 곁다리긴 한데 사실 이것도 이런 문제 하나하나 터지는 것도 결국은 이 심의랑 어떤 결국 공감대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지 뭘 더 해주지.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뭘 더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어렵겠죠. 네. 그럼 심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노드브릭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대충 이제 나온 거야. 지금 게임법으로는 이게 안 된다. 안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또 문을 계속 두드렸죠. 스카이 피플, 파이브 스타즈, 퍼플레이튼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심의를 넣었어요. 근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업계가 내리는 결론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의 게임법으로는 심의를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지금 이 블록체인 게임이 대세고 글로벌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봐도 지금의 규정으로는 이 심의 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작년 지스타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쵸. 작년 지스타 가셨잖아요. 이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죠. 게임을 관리위원장이 지스타 내려와서 한 얘기가 뭐죠? 그때 이제 저랑 선배랑 이제 지스타에 막 내려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게임관리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었을 거예요. 3달도 안 됐었을 텐데 그때 이제 행사에 다니면서 딱 마주쳐서 제가 NFT 게임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블록체인 게임 PT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서 이제 대답이 나와버린 거죠. NFT는 게임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신 거죠. 아니 그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 맞는 틀린 말도 아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위원장님께서 당시에 NFT 게임 이런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토론회가 있어서 안에서 그때 이상만 의원실이 했나요? 네 맞아요. 이상만 의원실에서 주최해서 그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자도 아니셨어. 김규철 위원장이 거기 방문하는 일정 이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뒤에 청중으로 놓으셨더라고요. 그죠. 기습방문을. 기습방문을 하셔서 청중으로 계시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질문에 제가 한 질문에 이제 막 이렇게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저 위원장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여러 가지 길게 얘기했고 기사 찾아보시면 다 알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법이 없어서 못 해준다. 지금 법으로는 절대 해줄 수 없다. 이 얘기를 내가 몇 번째 듣는지 몰라. 아무튼 여러 번 들었어. 결국은
법이 없으니 안 된다니까 법을 만들어 달라는 뉘앙스를 느끼기도 했고, 아니면은 뭐 법을 그럼 개정해 볼까? 라는 생각도 할 법도 한데,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직접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니까, 입법기관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또 어렵다, 뭐 이런 토론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저는 근데 그래도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줄 필요는 있지 않았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같이 이야기라도 좀 해봐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법이 필요하다는, 법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유로 그냥 그걸로 끝. 맞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베이비가 좋은 지적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게 20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화의 옷장은 2018년 얘기인 것 같고, 18년, 19년 막 이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벌써 3년 전이잖아요. 최소 3년 전이란 말이야. 3년 전이랑 지금이랑 입장이 똑같아.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어. 뭐 그동안 게임 관련 무슨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저것 뭐 연구 중이다, 연구하겠다. 심지어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 블록체인 게임 심의 개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3년이 지나도록 지금 똑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더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좀 연구도 좀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심의를 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심의를 내주는 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준이라도 세워야죠. 네.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특근법도 생겼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사실 게임을 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어렵죠. 거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2021년에 한 6월쯤인가요? 그때도 이상원 의원실에서 한 그런 토론회였는데 거기 갔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 측에서도 나오고 뭐 지금 해시드에 계신 뭐 게임 쪽으로 전문가분 나와서 막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행선인 게 확인이 됐어요. 사행성 때문에 못 해주겠다. 지금 언제까지 사행성으로 할 거냐 하고 제가 지난달에 또 국회 토론회 한번 갔다 왔거든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행성 때문에 안 된다. 언제까지 사행성을 할 거야. 이게 지금 저 이제 2년차 취재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얘기 나온 게 계속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나오고 있어요. 4년 동안 언제까지 갈지 5년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건 그만하고, 과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놔둘 거야? 막을 거야? 무조건 막을 거야? 막을 거면 그냥 무조건 막고, 열어줄 거면 어떻게 열어줄 거야? 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 관리 감독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사실상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게임을 하는 거고, 그런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게임이라는 그 근본적인 그런 목적 자체가 재미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산성이 있는 그런 돈을 버는 게임이 나오게 되면 그게 뭔가 일원화가 되고 획일화가 돼서 그냥 변질된다. 찍어내는 그런 본질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좀 미뤄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단 규제 샌드박스든 뭐든 좀 도입을 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시행해라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이후의 것을 또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고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세상의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그쵸. 우리는 막을 수 없잖아요. 불합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게임 얘기했는데, 게임도 진화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 게임이라고 했던 우리 오락실 게임만 생각하는데, 오락실 게임만 막 하다가, 아니면 옛날에 무슨 닌텐도 전에는 무슨 현대 컴보이? 그런 게임기, 팩 가지고 하는 게임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머드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로 하는 온라인 게임 나오고, 바람의 나라 나오고, 온라인 게임, 3D 온라인 게임 나오고, 라그나로크 나오고, 뮤 나오고, 리니지 나오고, 쭉쭉 가면서 이제는 모바일 게임으로도 다 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VR, AR, MR, 리니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메타버스로 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2002년, 2003년에 우리가 모바일 게임으로 이렇게 MMORPG 할 거 몰랐잖아요. 사실 네, 몰랐어요. 그쵸.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게 생길지도 몰랐고 그때는 게임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신호를 낼지 5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그만큼 빠르게 막 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도 기술도 진화하고 게임도 진화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정말 이 낡은 법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계속. 우리나라가 또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게임을 되게 잘 만드는 나라로 평판이 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잘 만들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은 어쨌든 그런 시대를 빨리빨리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아니 심지어 P2E 게임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미르프만한 P2E 게임 글로벌이 없어요. 진짜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저는 의문인 게 과연 해외 게임사들이 그 경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까? 저번 시간에 그 보라 때 말했던 것처럼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블리자드나 와우 같은 거 해봤으니까 그런 걸 뭐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블록체인도 우리나라가 되게 빨랐잖아요. 네? 가상자산 처음에 붐 일어났을 때 거래량 우리나라가 거의 다 틀고 그랬는데 좀 언제까지 좀 딴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런 거만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빨리 나가서 우리가 좀 그런 선도에서 표준 예를 들면 블록체인 게임 표준 뭐 이런 것도 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니까 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한돌파 삼국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게임을 되게 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게임사가 아니 물론 지금 기준이 없고 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악순환인 거죠. 애초에 뭐 기준도 없고 등급 분류도 안 해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죠 게임을. 그 다음에 뭐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와중에 피해를 받는 건 결국 이용자죠. 네. 왜냐면 이 무한돌파 삼국지가 구글 플레이 10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10위권대를 며칠 동안 유지했는데 11권대면은 억 단위거든요. 하루 매출이. 그럼 거기에 이렇게 돈을 쏟은 이용자들은 지금 게임이 내려갔는데 그럼 어디서 보상을 받냐 이거죠. 그 사실 뭐 P2E를 빼고 그냥 그 버전을 올린다?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도대체? 사실 그거 P2E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요인인데 이렇게 이용자들 이끌어드는 사실 그리고 그걸로 돈 많이 벌지도 못해요. 무한돌파 삼국지로 하루에 5,000원 벌면 그때 초창기 5,000원 벌면 많이 버는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게임이는 이제 그런 규제를 안 만들어놔가지고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이용자가 피해보고 그 게임사는 뭐 손해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돈 벌고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너무 서로 악순환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P2E 게임이 이제 진짜로 제소권화 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점점 이런 사건이 벌어질수록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P2E 게임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까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런 편법이 일어나고 기준이 없어지고. 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 무한돌파 삼국지.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토론회들을 저도 많이 보고 뭐 했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무조건 열어라,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다였어서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떤 형태로 논의를 해보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얘기할 게 바로 사행성의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사행성이기 때문에 이 사행성을 어떻게 최소화? 아무튼 뭐 부작용 아니면 악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기자들도 다 고민을 많이 해봤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제안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봬요. 네. 지금까지 개코 돈 내지 않는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안녕.